자, 오늘은 키스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와우. 키스 오브 라이프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중소돌의 약진이라는 주제가 있었어.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아이돌들의 음악들이 되게 좋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주제로 원래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거든. 그치? 이 주제를 준비를 할 때 1위 던져줬던 그룹이 키스 오브 라이프였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그치. 이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막 읍소를 했어. 키스 오브 라이프만 따로 떼가지고 하자. 원래는 사실 내가 던져줬던 그룹이 키스 오브 라이프 그리고 트리플 S 플러스 알파런 XG 정도? 그렇게 던져줬었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만 듣고 이거는 묶어서 할 수가 없다. 따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3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래 키스 오브 라이프 얘기하면 좋지. 나도 키스 오브 라이프를 엄청 좋아하니까. 또 나름대로 발매한 음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개를 묶어서 했으면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 분량 문제도 있고. 아무튼 1위 말하기로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결성 비화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어?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 결성 자체가 스탠다드하진 않거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데뷔를 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뷔 과정이잖아. 그치? 이 4명의 멤버들 중에서 단순하게 이제 연습생이 되고 연습을 해서 데뷔를 했다라고 할 만한 멤버 사실 막내 하늘밖에 없어. 나띠 같은 경우는 데뷔를 미끄러진 게 2번이고 어디를 미끄러졌었어? 일단 트와이스 데뷔 서바이벌에서 진 적이 없는데 최종 탈락했어. 박진영이 선택을 못 받아서. 아 진짜? 심지어 모모랑 1대1 배틀을 했었거든. 근데 이겨서 그때 모모가 탈락했어. 그리고 최종화에서 탈락했던 모모를 박진영이 붙여버려. 갑자기? 그리고 나띠는 떨어졌어. 박진영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에. 오 마이 갓. 그땐 되게 어린 나이였어. 한 14살, 15살 정도? 두 번째는 아이돌 학교. 지금의 프로미스9이 데뷔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거든. 거기서도 뭐 노래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런 방송 분량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좀 그룹의 결이 좀 맞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좀 다시 탈락을 하고 그 이후에 솔로 데뷔를 해서 싱글을 2개를 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러블리한 컨셉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지금 나띠의 이미지랑 완전 상반된 이미지지. 그치. 그렇게 3개 진짜 데뷔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키스 오브 라이프가 된 경우. 그러니까 일종의 중고 신인 같은 거네. 그치. 이것만 해도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고 거의 유일하지 않나. 2번 데뷔 실패하고 1번 데뷔까지 했는데도 다시 데뷔한 경우. 데뷔만 3번을 했다. 거의 뭐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느낌인데. 두 번째 이제 벨 같은 경우는 연습생을 하긴 했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 프로듀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 아이오아라는 힙합 뮤지션이랑 같이 뭐 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벨의 어떤 재밌는 커리어라고 해야 되나? 그 르세라핌 또 나오네. 언폴기븐의 작곡진에 들어가 있어. 크레딧에. 진짜? 본인이 데뷔하기 전에 언폴기븐의 2절 벌스 부분을 작곡을 했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실려가지고 노래가 나왔었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생이잖아. 20세 만 나이로. 그렇지. 입봉을 그 이전에 벌써 했었단 얘기야? 그렇지. 되게 어린 나이부터 전업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했었어. 약간 천재가인가 보네 그러면은. 아버님부터가 일단 그 심신이라는 유명 가수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 DNA를 속일 수가 없지. 그래서 본인은 사실 아이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나띠를 중심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를 만들려고 했던 이혜인이라는 디렉터가 있어. 멤버들을 모으면서 이제 벨을 픽한 거야. 이혜인 같은 경우도 나름 유명하잖아. 이혜인 같은 경우는 현직 디렉터지만 전직 아이돌이 될 뻔했던 잠깐 그룹 활동도 했었던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나왔었고 그리고 아이돌 학교에서 전체 1위를 했었는데 주작 논란 때문에 순위권 바깥으로 탈락을 해서 프로미스9이 안 됐었거든. 아무튼 뭐 이혜인 같은 경우도 그런 재밌는 이력이 있고 줄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평범한 편인데 뭐 YG 엔터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서 좀 잘 안 됐어가지고 나이가 사실 제일 많거든. 그래서 좀 나이 이슈로 데뷔를 못할 뻔했다가 이혜인이 좀 알아보고 이제 회사로 데려와서 연습을 시키고 데뷔를 한 케이스. 재밌네. 평균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한 게 이 그룹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거든. 하긴 요즘에 뭐 10대 중반 후반 데뷔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데뷔를 못한다. 때가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실력만 좋으면 언제든지 데뷔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튼 비화 아닌 비화도 듣고 멤버별로 어떤 굴곡이 있었는지 얘기도 듣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키오라를 들고 온 이유 자체는 노래가 좋으니까. 맞아.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키오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키오프라고 해야 돼요. 키오라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응원봉을 지칭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키오라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오피셜하게 키오프로 줄이자고 결정을 했고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가 인공호흡을 뜻하는 단어잖아. 실제로 약자를 쓸 때
이때 KIOF로 줄여서 쓴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맞춰서 키오프라고 줄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됐었어. 일은 좀 이상한 걸 다 알고 있어. 어쨌든 키오프의 음악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온 거니까 맞아요. 음악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소돌 특집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키오프부터 듣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대음을 받았더라고. 맞아.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데뷔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었어. EP로 데뷔를 했잖아. 그래서 이게 트랙이 몇 개야? 6개네. 구성이 특이한 게 타이틀곡에다가 서브 타이틀에다가 멤버가 4명인데 4명의 솔로곡이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 맞아. 좀 흥미로운 구성이지 사실은. 신인인데. 솔로곡으로 4개를 채워버린 다음에 6개의 노래에다가 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나는 아이돌 앨범을 보면서 전곡에다가 뮤직비디오를 꽂아버리는 행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거기에 또 신인이면서 그지? 되게 대담한 기획인데 사람들이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한 방에는 한계가 있잖아. 그치. 이 팀 같은 경우에는 6개 펀치 한 번에 다 꽂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앨범 하나에다 다 때려박은 거지. 잘못하면 어그로가 분산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면은 절대 이런 기획 안 할 것 같거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앨범에 뮤직비디오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활동 6번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을 EP 하나에다 다 때려박은 거야. 그것도 데뷔 EP에다가. 쉽지 않은 선택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구성을 보면서 이 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 감상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 노래도 굉장히 공을 들인 티가 났고 최초에 얘기할 때도 뭐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아이돌이라고 했었는데 만듦새라든지 믹싱의 수준이라든지 대기업들의 음악이랑 차이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흥미로워지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완전히 이제 넉아웃이 된 부분이 어디였냐면 뮤직비디오가 6개인데 처음에는 그냥 트랙 순서대로 뮤직비디오를 봤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뮤직비디오가 내용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제일 마지막에 감상해야 되는 뮤직비디오고 솔로곡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뮤직비디오가 다 이어져. 그래서 마지막에 타이틀곡에서 쫙 만나가지고 스토리가 딱 끝나는 이런 방식으로 앨범이 구성이 돼 있었어. 순서대로 봐야 된다. 실제로 이 앨범 뮤직비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감상해야 하는 순서대로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했더라고. 실시간으로 감상했던 사람들은 되게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어떤 게 뮤직비디오로 봤을 때 괜찮다고 느꼈나? 사실 지금 와가지고는 약간 그 감상이 흐려진 부분이 있거든. 노래들이 다 되게 촘촘하고 공을 들이고 잘 만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귀에 이렇게 남지는 않는다. 약간 휘발됐구나. 약간 휘발이 되는 거야. 다만 이 음악들을 들었던 직후에는 굉장히 흥분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우리끼리 얘기하는 채팅방 뭐 이런 거에다가 엄청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키오라 이거 꼭 단독 주제로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흥분해서 엄청 얘기했었잖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럴 정도로 퀄리티라든가 마감이라든가 만듦새라든가 다 되게 너무 잘 돼 있었어. 공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대형 기획사의 어떤 때깔? 거의 뭐 비슷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 키스 오브 라이프의 곡들이. 사실 3세대까지만 해도 마감 같은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노래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대형 기획사의 맛 같은 게 사실은 안 느껴졌단 말이야. 예전 3세대까지만 해도. 그치. 근데 4세대 같은 경우는 뭐 키스 오브 라이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중소돌이라고 하는 가수의 곡들, 특히 걸그룹 때깔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오히려 사실은 베이비몬스터의 영상이 이미 업로드가 됐겠지만 때깔이 좀 속된 말로 좀 구리다고 내가 약간 비판을 했었잖아. 그치. 오히려 약간 일부 대형 기획사들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중소돌이라고 하는 가수들의 곡의 때깔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좀 상승한 점이 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다. 확실히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맞아. 이제는 소속사가 어디니까 좋겠지 혹은 뭐 어디니까 안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상향 평준화란 말이 진짜 딱인 것 같고 나는 어디서 걸그룹이 데뷔한다 코어까지 파서 모니터링을 하는 느낌으로 어디 신인 데뷔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보고 뮤직비디오 들어보고 그런 편인데 이 키스 오브 라이프의 뮤직비디오 음원을 접했을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뭐냐면 약간 안타깝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소돌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좋은 곡 가져와서 데뷔하고 활동해도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은 거야. 3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잘하고 곡도 좋은데 아쉽게 약간 빛을 못 받은 그룹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키스 오브 라이프의 어떤 첫 번째 앨범을 들었을 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쉿을 들었을 때 너무 뭐 실력 벨은 막 휘스라고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춤도 너무 잘 추고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들이 소형
소수용 기획사인 게 너무 걸리는 거야. 그치. 아 너무 안타깝고 이런 그룹이 또 묻히려나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4세대부터는 리스너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대중들도 진짜 좋은 곡 그리고 좋은 그룹은 알아보더라고. 굉장히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이 왔고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들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 유튜브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면 이전보다 지금이 중소기획사든 대형 기획사든 간에 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채널이 엄청 다양해졌잖아. 맞아. 좀 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닐까? 옛날에는 막말로 좀 음악방송 같은 데 쓰려고 해도 기획사 파워도 무시할 수가 없고 맞아. 또 거의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실물 앨범을 반드시 팔아야만 했고 뭐 이러던 시절도 있었잖아. 물론 엄청 옛날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기회만 열려있다고 해서 이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이 인기를 얻은 것도 있겠지만 그 실제로 기획적인 측면에서도 친대중적으로 많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도 보여지긴 했거든. 숏폼 활용을 되게 잘하고 틱톡이라든지 이런 챌린지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 근데 이것도 춤을 못 추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대충 묻히고 말 거였는데 워낙 멤버들 실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챌린지만 찍으면 바이럴이 엄청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알려진 것도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곡이 좋고 멤버들 개개인의 실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음악 외적인 것들에 집중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가지고 폭발을 했다. 맞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이다. 잘 알아봐줘서 대중들이 이들을. 앨범 자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유행이랑은 좀 상관없는 장르가 나왔네? 되게 재밌어. 아니 애초에 그 나중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느낌의 노래도 내고 그래. 아 맞아. 컨셉인 것 같기도 해 그게. 근데 이 와중에 막 노래를 너무 잘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실력이 장난 아니구나. 사실 제일 놀랐던 곡은 슈가코트지. 맞아. 슈가코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럴도 뭐랄까 역주행 같은 것도 좀 은은하게 좀 됐었고 정말 약간 그 이효리 느낌이거든. 맞아. 뮤직비디오 의상부터 해가지고 베이비 몬스터 때도 내가 그 얘기 잠깐 했었잖아. 이럴 거면 애니모션을 들고 오지. 맞아. 그 애니모션이 딱 슈가코트야. 맞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약간 이효리가 가수 활동 같은 거 막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후디의 반바지인가 막 이런 노래도 내고 그랬었거든. 딱 슈가코트를 들었을 때 와 이거 이효리가 만약에 불렀으면 대박이다. 진짜 옛날 그 10미닛 바로 재림이다. 그 정도로 노래 자체가 엄청 좋아. 그러니까. 옛날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세련됨이 살아있다? 나는 또 여기서 사고를 하나 우려야 되는데 옛날 것들을 가져오는 이 아이돌들의 모습에서 키오라의 사례를 보면 예측을 해서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다 결국엔 대중들이 좋아해주느냐 안 좋아해주느냐의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애니모션? 이거 아직은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베이비 몬스터 이야기 때처럼 숙성이 좀 덜 된 거 아니야? 생각했을 수도 있을 법한 시대인 것 같거든. 또 막상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던 걸로 나도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치. 내가 키오라의 음악에 대해서 기억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레트로한 노래 들고 왔어. 뭔가 복고풍인데 되게 좋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 결국에는 뭐 실력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로 또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이 노래는 복고라는 키워드를 떼놓고서 노래 자체로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듣고 약간 황홀했었어 처음에. 특히 가성으로 나오는 프리코러스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랑 그 부분 있잖아. 맞아. 와 거기는 어떻게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버릴 구간이 별로 없는 노래 같고 유튜브 뮤직에서는 가수를 검색하면은 가수 노래를 인기 순으로 보여주거든. 근데 슈가코트가 10보다 더 위에 있어. 실제로 음원으로는 더 인기가 많지. 난 개인적으로 안녕 네버랜드도 되게 좋아했어. 안녕 네버랜드 좋았어. 이 노래는 사실 순위는 좀 낮긴 한데 들으면서 멜로디가 서정적이고 사실 아이돌 노래들 듣다 보면은 소리라든가 보컬 라인 같은 거를 많이 겹쳐나가지고 보컬이 2명 이상이 아니면은 라이브가 거의 불가능한 노래들도 많은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되게 멜로디컬하게 쭉 흘러가는 가요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밴드 편곡을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 나름 취향 저격을 했나 본데 그 곡이? 나는 이런 풍의 모던락 같은 멜로디를 가진 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마이걸이나 여자친구나 이런 노래들도 몇몇 곡은 좋게 들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팀이 잘 없잖아. 오마이걸 나 그거 생각나. 민미태. 민미태가 뭐야? 그게 뭐지? 그 윈디데이. 나는 그게 아무리 들어도 민미태로 들린다. 윈디데 저기 그 인도풍. 민미태 이렇게 단다라단단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 노래가 있어? 나는 내가 얘기한 거는 뭐 비밀정원 이런 거였는데 민미태가 레전드인데. 그게 원래 제목은 윈디데이다 이거지. 자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가 이해했다.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첫인상부터 되게 강렬했다. 데뷔가 충격적이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쉬쉬랑 첫 번째 앨범 곡들은 이전에 못 들어봤던
들어봤던 것 같거든. 근데 마이더스 터치 이런 거는 들어봤어. 그다음 배드뉴스야. 아 배드뉴스도 들어봤어.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 배드뉴스 곡이 난 너무 좋던데. 실제로 한대음도 이 앨범까지 딱 나오고 받았었어. 그리고 나는 그 배드뉴스를 듣고 아 이것도 좀 슬픈 얘기인데 이게 기타지. 그치. 도입부의 기타는 이렇게 써야지. 그 어디서 그 만돌린을 갖고 오지 말고. 아씨. 아 이치 골드 얘기하는 거야? 어쿠스틱 기타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지. 이 생각을 내가 딱 했다. 강렬한 인트로가 인상적이지. 마찬가지로 이 배드뉴스도 트렌디한 음악이랑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아 그치. 소신파구나. 키스 오브 라이프가 자기네들 잘 할 수 있는 가창력 맥시마이징하고 퍼포먼스 맥시마이징하고 트렌드 안 따라가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잘하는 거 하겠다. 정말 뭐랄까 깡따구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노래도 기승전결 되게 완벽하고 얘네들은 좀 다르다. 확실히 재밌다고 생각했던 좀 지점들이 있던 것 같아. 그 배드뉴스의 코러스 부분에 딱 터트리잖아. 제임스 하서의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라는 곡이 있어요. 뭐 이거를 뭐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있었어. 근데 그것도 사실 나온 지가 좀 된 노래란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트렌디하지 않은 거야 노래 자체는 정말로. 또 이 앨범에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곡은 사실 노바디 노우스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도라라는 뮤지션이자 작곡가가 이제 참여를 했던 곡인데 이 곡은 약간 좀 다크하고 되게 누아르 같은 느낌이 들어. 역시나 노래는 약간 복고 느낌이 살짝 있고. 근데 이 곡을 후속곡 느낌으로 활동을 좀 하긴 했더라고. 좀 깨알같이 어떤 바이럴 포인트를 잘 잡는 게 포인트 안무 같은 게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좀 잡긴 하잖아. 노바디 노스 같은 경우도 궁댕방댕인가? 그런 안무가 있어. 그런 걸로도 약간 바이럴을 잘 시켜서 반응이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 뭔가 엉덩이가 강조되는 춤인가 보지? 근데 또 멤버들이 워낙 춤을 잘 추다 보니까 잘 살렸다. 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데뷔 초의 어떤 걸그룹이잖아. 근데 보면은 성적인 그런 어필을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느꼈거든 나는. 근데 아까 그런 부분이 키스 오브 라이프가 데뷔 자체 시기가 약간 늦은 편이라며. 맞아. 그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컨셉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느낌이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키스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 20대 이전에 데뷔를 하고 다 소녀 같은 걸 들고 나오고 왜냐면 나이에 맞아야 되니까. 그치. 그런 애들 데리고 막 벗기고 막 이상한 노래 그런 노래 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사실 음악 시장이라는 거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건 맞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이 이런 대놓고 얘기하자면 정말 섹시한 컨셉? 이런 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나이고 신인으로서도 데뷔 뭐 5년 6년 돼서 막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그룹들도 나는 시장에 많이 수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맞아. 그룹 자체가 또 이런 면에서도 되게 기여한 바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음친놈들 같아. 나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근데 방금 전에 한 얘기에 어디가 냉정한지 잘 모르겠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 내 말은. 아니 섹시 컨셉이 나쁜 건 아니잖아. 뭐가 어때서? 왜 데뷔한 지 거의 뭐 7, 8년 차가 된 브레이브걸스 같은 걸그룹만 섹시 컨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잖아. 왜 다양성을 죽이고 똑같은 노래만 나오게 하냐 이거지. 맞아. 그래서 뭐 노바디 노우스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다음은 디지털 싱글이다. 마이더스 터치?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해 나온 싱글과 앨범인데 마이더스 터치가 4월 3일에 나왔었지. 마이더스 터치부터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복고로 갑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노래에 가까웠잖아. 완전 같은 생각이었어. 장르부터가 뉴잭스윙이야. 본인들이 인터뷰할 때도 이효리라든가 보아라든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가 이런 가수들을 많이 참고했다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뮤직비디오도 완전 2000년대풍으로 찍어놨어. 재밌는 게 뉴진스하고 또 달라. 뉴진스의 뉴직스윙이랑 또 다른 맛이 있다. 그치. 뉴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힙함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 시절을 완벽하게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맞아. 250이 트로트 앨범 낸 것도 보면은 사실 트로트지만 EDM이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르를 갖고 올 때 그대로 갖고 오진 않을 것 같긴 해. 맞아. 250이 진짜 기깔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너무너무 요즘 세련되게 뒤집어 바꿔버리는 거. 이 Y2K를 로션처럼 몸에다 바르면은 뉴진스고 그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Y2K가 들어있는 욕조에다가 다이빙을 했지. 붕덩하고. 완벽하게 재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였다. 뮤직비디오까지도. 다른 비유도 들어줘. 재밌다. 키오프는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고 뉴진스는 마라로제 떡볶이다. 청년다방이야 뭐야. 흑백요리사로 들어주면 안 돼? 흑백요리사에 저기 떡볶이 안 나왔나? 흑백요리사 결승. 저는 이균입니다. 나폴리 마피아는 정통 방식으로 최선의 요리를 했잖아.
했잖아. 그게 키오프지. 에드워드 리 선생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 음식을 풀어왔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것이 뉴진스다. 근데 이제 마이더스 터치 같은 경우는 성적 같은 경우는 안 듣네. 너무 헛소리라. 아니야 들었어. 마폴리 마피아가 이겼잖아, 흑백요리사에서는. 근데 이제 이 음악 시장에서는 사실은 뉴진스가 압승을 했었으니까. 그치. 뭐 활동 기간이 좀 다르긴 했는데 슈퍼내추럴이랑은. 어쨌든 음원 성적 같은 경우는 중소돌이기도 하고 이전 곡들의 어떤 순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마이더스 터치 같은 경우는 활동을 그때 꽤 본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으로서는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독보적인 비주얼이나 음악을 재현한 건 좋았지만 곡으로서의 매력은 솔직히 좀 떨어졌던 것 같아. 맞아. 그랬나 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전체 디스코그래피를 4일에서 5일 정도는 계속 반복하면서 막 들었던 것 같거든.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왜냐면 이제 후벼 파보고 싶은 깊이가 있는 기획을 해놨잖아. 맞아. 많이 알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 음원 시장에서 성적이 기획의 깊이만큼 나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랬던 것 같아. 음악을 약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필요 이상으로. 되게 열심히 만들고 신경을 써가지고 만드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 가볍고 확실한 후크 한 방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다.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되고 너무 빽빽해지고 그래서 사람들 귀에 오히려 안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 되게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다음에 나온 게 스티키였잖아. 맞아. 스티키 같은 경우가 3위 말한 대로 심플하고 쉬운 느낌으로 나왔는데 음원 성적이 사실 제일 좋지. 그런 것들을 기획사 차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곡들이 연달아서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약점을 완벽하게 깨부순 게 스티키라는 곡이었고 전체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스티키가 힘을 준 노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치만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성적도 제일 좋고. 이 노래가 나의 최애야. 이것도 재밌는 지점이네. 이거 헬스장에서 몇 번 들었었단 말이야. 헬스장에서 들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내가 헬스장에서 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한번 운동 가면 10곡 듣게 되지 않나? 상주 시간이 1시간 반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일단 헬스장에서는 못 들어. 우리 헬스장은 대보식 헬스장이어가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악 한 5곡 정도가 무한 루프 된단 말이야. 근데 헬스장에서는 아니지만 길 가면서라든지 확실히 많이 듣는데 이게 귀에 완전히 남아있어. 그치. 그 이전작들의 곡의 어떤 어려움? 쉽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전에 느껴졌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부셔버렸어. 그리고 또 소화를 너무 잘해버리잖아. 나는 이 곡 뮤비도 진짜 인상적이었어. 진짜 외국 느낌 완전 잘 나게. 내가 장소를 셌거든? 뮤직비디오 보면서. 장소 한 3개,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되게 저예산으로 찍었을 것 같거든?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극한의 효율 추구를 했다. 사실 이 분야의 원조이자 최고 존엄은 시스타인데 그 이후로 이런 느낌의 음악이 잘 안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 꽤 선방을 했었다. 내가 계속 공통적으로 커리어를 훑을 때 얘기했던 것들이 곡이 뭐 장르가 어떠냐, 트렌디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전작들 같은 경우는 레트로한 느낌이 되게 강하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티키는 그냥 완전 트렌디의 정점에 있는 아프로와 트로피카를 적절하게 섞은 그런 곡으로 이제 나왔잖아. 야,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부셔버리는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점이 난 되게 인상 깊었었고 스티키에 대해서 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마이더스 터치가 4월 3일에 이제 나왔고 스티키가 7월 1일에 나왔거든? 공백기라고 해야 될까? 3개월이 안 돼. 거기에 마이더스 터치로 최소한 2주 이상은 활동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건데 스티키가 이 7월 1일에 나왔다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트렌드의 정점에 있었던 장르에다가 여름곡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 7월 1일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라도 공백기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서 이게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이 기획이 정말 밀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SM이야. SM 같은 경우는 소속 가수가 굉장히 많잖아. 그치. 소속 가수끼리 활동기를 겹치지 않으려고 막 촘촘하게 거의 막 연 단위로 컴백 스케줄을 짜고 그런단 말이야. 이 키스 오브 라이프가 만약 SM 소속이었다면 그 3개월 만에 스티키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누구 선배 가수는 7월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밀렸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 밀렸다고 가정했을 땐 여름도 아니었을 거고 앞으로 트로피칼도 이제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났을 거 아니야. 그치. 곡의 밸류를 맥시마이징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소
중소돌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최적의 시기에 빠르게 무리해서 컴백을 했고 그게 실제로 좋은 성적까지 이어졌다. 대형 기획사 가수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컴백해 그러면? 그 연 기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형 기획사여도 컴백이 정말 어려운 특정 기획사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중소기획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올인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소속 가수가 키스 오브 라이프밖에 없기도 하고 다들 이제 열심히 그냥 밤낮 없이 달려왔겠지. 이 팀의 생사에 나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씁쓸해지면서 왜? 중소기업의 애환이 갑자기 느껴지면서 그치. 중소기업인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또 아이돌로 보겠지만 회사 단위로 얘기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Lose Yourself 얘기를 해볼까? 최신 앨범인 거잖아. 10월 16일에 나왔지. 이 앨범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이틀곡이 Get Loud인데 그것보다 수록곡이 인기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 어떤 게 인기가 많습니까? 이글루라고 지금 이게 어떻게 더 터졌나봐. 쇼츠라든가 릴스, 틱톡 이런 쇼폼에서 바이럴이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웃겨. 뮤직비디오도 없어 당연히. 사실 뮤직비디오가 이 앨범에 2개나 있단 말이야. 성공개 싱글이었던 R.E.M이랑 본 타이틀인 Get Loud랑 이렇게 2개가 뮤직비디오까지 있는 미는 곡인데 완전 뜬금없이 나머지 수록곡 5개 중에 이 이글루가 터져가지고 실제로 음원 순위도 이게 더 높고. 그래서 이걸로 활동을 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컴백을 하면 방송 활동을 하잖아. 음방을 돈다고 하잖아 우리가. 맞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아이돌이면 1절까지만 한다든지 어떤 한 곡을 그렇게 하고 이제 타이틀곡을 다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글루를 살짝만 맛만 보여주고 겟라우드를 이제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이 이글루가 반응이 좋으니까 2주차 때는 조금 이글루의 비중이 높아졌어. 근데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오히려 겟라우드가 마이너고 이글루로 주로 활동을 하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 같은 게 우리 직전에 얘기했던 스티키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연성, 기획사의 그치. 어떤 유연성이 되게 놀랍다. 어떻게 보면 대표를 포함해서 기획사 전체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 아니야. 쉽지 않은 선택이야. 이글루가 인기 좋아? 그럼 이글루로 가. 이 마인드 자체가 되게 갖기 어렵다고 난 생각하거든.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이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사실 공들인 게 갤러드가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야. 쉽게 포기 못할 거라고. 지금 당장은 이글루가 잠깐 뭐 음반 같이 뛰니까 사람들이 좀 좋게 생각하나 보네. 근데 우리는 갤러드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획하는 입장에서 타이틀을 선정을 멤버들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이거를 잡아줄 거 아니야. 고심해서 정하겠지? 고심해서 정했는데 이글루가 반응이 좋아버리면 약간 긁힌단 말이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더 고집을 꺾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들은. 사업체를 운영할 때 우리 흔히 피보팅이라고 하잖아. 일종의 이 아이돌 산업에서의 피보팅을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다. 피보팅이라는 게 공룡 기업은 하기 사실 좀 힘든 거잖아. 그치? 그치. 사공이 되게 많은 회사일수록.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성공적인 피보팅 이후에는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게 또 맞는데 이런 순간순간의 의사결정에서 본인의 고집이라든지 아까 1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들인 노력이 있는데 뭐 우리가 들인 자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대중의 니즈가 뭐야, 반응이 오는 게 뭐야 해서 바로바로 무대 비중까지도 바꿔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키오프가 성공할 수 있는데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소돌이라고 하면 장점이랑 단점이 되게 뚜렷하잖아. 근데 단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장점들만 취하는 느낌이랄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 이런 전략이나 기획들이. 또 음악 외적인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전에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할 때, 예를 들어볼게. 뉴진스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뉴진스의 음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뉴진스의 음악이라는 게 뉴진스가 만들어낸 음악은 아니잖아. 싱어송라이터니까 아니니까. 그치. 그 안에는 작곡진들도 있고 250이라든지 뭐 미니진 같은 디렉터도 있을 거고 어도어라는 회사의 지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이 키오프의 플렉서블한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이나 노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 느끼게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 의미가 있네.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아이돌 음악이라는 게 그 딱 무대 앞에 서 있는 4명의 아이돌에만 집중해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티스트만큼이나 뒤에 있는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 합이 딱 맞아야, 그지? 맞아.
그치만 안 좋은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은 오. 결과적으로는 프로듀서들의 어떤 안목이 실패를 한 거잖아. 사실은 이글루가 더 뜰만한 노래였는데 겟라우드랑 R.E.M을 타이틀로 혹은 선공개 싱글로서 선정을 한 거였으니까. 나는 사실 이 세 곡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전작이 이제 스티키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세 곡 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어. 이글루 같은 경우엔 사실 수록곡으로서 들어갈 게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를 가지고서 활동을 해도 일정 이상의 성과를 얻기는 조금 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아. 여기까지 봤을 때 안타까운 지점이 뭐였냐면은 전작이 되게 좋았잖아. 스티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10월 이 타이밍에 그거와 거의 동등한 수준, 그런 수준의 곡을 내가지고 힘을 받아서 치고 나갔으면은 이 팀이 훨씬 더 커다란 폭발력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전작의 소위 말하는 후광 효과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서 이렇게 꺼져버려가지고 나는 그게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나는 근데 살짝 좀 생각이 다른 게 나는 이글루 개인적으로 좋게 들었거든. 아 그래? 노래만으로는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소미의 그 덤덤이라는 곡이 있었거든. 나는 그 곡은 솔직히 노래 자체로는 썩 매력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 챌린지 그 곡이 엄청 유행을 했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 곡이 되게 순위가 높았었잖아. 근데 이 곡도 마찬가지로 후렴의 어떤 안무가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었거든. 선글라스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시너지를 받았을 때 곡이 되게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조금 아쉬워. 사실 최고 순위가 37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10월 엄청난 빅네임들이 많이 컴백을 했었잖아. 우리가 따로 리뷰를 할 정도로. 그치. 뭐 제니, 로제, 에스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뭐 보여지는 것까지 합쳤을 때 곡 자체 퀄리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맞아. 방금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이 팀이 쇼츠 같은 거 되게 활용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 맞아. 지금까지 내왔던 타이틀곡 중에서 정말 쇼츠에 어울릴 만한 노래들이 많았나? 오. 나는 쇼츠에 어울리는 음악은 쉬쉬 같은 노래 있잖아. 정말 딱 어디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이 노래를 벨소리로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 딱 잘리는 그런 곡들이 흥하기 좋은 노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쇼츠를 되게 열정적으로 쓰는 팀이란 건 알겠어. 근데 음악이 쇼츠에 맞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 지금 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스티키랑 이글루 정도 말고는 활동곡 치고는 쇼츠랑 어울리는 노래는 많이 없긴 하다. 1분을 자르면 어디를 잘라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사실 이 쇼츠 문화라는 게 아티스트가 혼자서 이렇게 바이럴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 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경음악으로 내 영상에다 써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럴이 되는 부분도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쓸만한 노래가 맞냐? 내가 쇼츠를 만들 때 이 노래들을 재료로 써가지고 만들까? 그 정도로 중독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훅이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서. 중립기어를 좀 박아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3의 취향이 강렬한 후크송 중독자여가지고 맞아. 그것도 있기는 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할 여지도 있을 것 같다. 맞아. 이것도 사실 개인 의견일 뿐이지.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반대로 마이더스 터치나 뭐 배드뉴스 같은 애들은 쇼츠에서 나오는 게 별로 이상할 것 같지가 않거든. 물론 근데 당연히 전제가 스티키나 뭐 이글루 같은 애들이 월등하게 그 후크가 강력하고 월등하게 쇼츠에 더 잘 어울릴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건 동의를 해. 사실 쇼폼 같은 경우는 조금 투트랙이야. 곡 홍보도 분명히 있겠지만 쇼츠로 바이럴 된 거는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의 곡이 아니라 뭐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같은 거를 한다든지 멤버들이 워낙 춤을 잘 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거랑 구별이 되는 거야. 너무 잘해서. 그런 걸로 뭐 인기를 좀 얻었던 건 있거든. 그런 식이었다. 조금 결이 달라. 근데 나는 3위 얘기를 한 걸 듣고 보니까 다음에 활동하는 곡이 굉장히 쇼폼에 적합한 곡이 나올 것 같아. 왜? 왜냐면 이 회사가 굉장히 유연하고 이번에 그 겟라우드가 잘 안 됐었고 이글루가 잘 됐잖아. 그치. 뭔가 쇼폼에 최적화된, 이제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 조금 더 쇼폼스러운 곡을 좀 하자 이번에는. 그치. 겟라우드도 사실 되게 레트로한 곡이란 말이야. 마이더스 터치 시즌2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곡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약간의 걱정은 여지껏 나온 앨범들이나 싱글들을 쭉 봤을 때 굉장히 뚝심 있게 레트로를 이악 물고 계속 가져오고 있단 말이야. 또 가져올지도. 그치. 그거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마이더스 터치 이후에 스티키가 바로 연달아 나왔듯이 또 뭐 징검다리처럼 내면서 간을 볼 수도 있고. 지금 발매 텀을 봤을 때 3개월이니까 이 상태로면은 1월에 또 앨범이 나오는 게 맞긴 하지. 사실 지금 쉬고 있지 않거든. 지금 해외 투어 돌고 있어 키스 오브 라이프가. 그래. 엄청 바빠요. 1월
이러고 또 1월에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 겨울은 살짝 비수기니까. 한 턴 쉬었다가 봄에 나올 수도 있겠네. 나 개인적으로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보자면 진짜 트렌디한 거로 나올 것 같아. 복고 이제 안 할 것 같아. 타이틀곡만큼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1스트라다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 겁니까? 하나만 더. 그냥 개인적인 감상인데 아까 쇼폼 얘기했잖아. 이 쇼폼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높은 음악적인 퀄리티를 담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블랙핑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음악 중에 제일 쇼폼에 잘 어울리는 거는 제니의 솔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제니의 솔로가 다른 노래들보다 더 좋냐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누가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이거 쇼폼에 집중해서 나오다가 아름다웠던 디스코그래피의 어떤 누가 되는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거는 약간 그것대로 걱정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이 얘기만 딱 하고 싶었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근본스러운 음악을 또 다시 할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말한 거야. 그 징검다리로 할 것 같다니까. 아니 결과를 보고 잘 되면은 계속 똑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사스케 왜냐면 대화가 안 끝난다. 이 회사는 겁나 플렉서블한 회사니까. 진짜 우리 말 맞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나 한마디 아직 남은 거 있는데. 또 뭐? 너무 긴가? 나 근데 약간 좀 생뚱맞은 거긴 해. 일단 얘기해봐. 되게 뭔가 마틴 루터킹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멤버들의 데뷔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 나띠 같은 경우도 3번의 실패를 겪고 이번에 키스 오브 라이프로 성공을 하게 된 건데 얼마나 많은 연습생, 준비생들이 이 영상을 볼진 모르겠지만 나띠가 떨어진 이유도 그 컨셉이랑 안 맞아서 떨어진 거지 본인이 실력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거든. 자기 그냥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고 운이 있는 거지 실력에 자신만 있으면 본인이 늦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다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확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모두한테도. 맞아. 이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의 성공이 시사하는 바가 난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각자 다 자신만의 때가 있고 그 알아봐 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자기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걸 보여준 게 키스 오브 라이프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키스 오브 라이프, 키오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 키오라 아닙니다. 키오프입니다. 키오라는 키오프의 응원봉이고 공식적인 줄임말은 키오프로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키오프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언제나와 같이 다음 앨범을 기대를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